이어서 해볼까? 봐봐 얘들아. 방금 전까지 이제 뭐 배웠냐면은 뉴런의 종류를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나눴고, 그 다음은 이제 기능에 따른 거야. 그러니까 마리집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두 번째 기준점인 거야.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우리가 배운 건데, 아까 하늘이 이제 공이 날라왔지 않니? 뭐로 봤어? 눈으로 봤잖아.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감각기관.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이 있어. 물론 감각기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감각 뉴런이라고 해도 맞는데, 정보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구심성이라는 거는 원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심력이잖아.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구심성 뉴런이라고도 해. 근데 너네가 출제자면 감각 뉴런으로 낼래? 구심성 뉴런으로 낼래? 그래, 구심성 뉴런을 알아야 될 거야. 같은 뜻이다. 그 다음 이 구심성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뉴런을 뭐라고 하냐면 연합 뉴런이라고 합니다. 연합 뉴런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을 연합 뉴런이라고 하고, 중추신경계는 크게 두 군데야. 어차피 이 뒤에 이어서 배울 거야. 뇌와 척수. 척추뼈 안에 들어있는 신경 다발을 척수라고 한다. 척추랑은 다른 거야. 뇌와 척수. 뇌는 중요하잖아. 척수에서도 명령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감각 정보가 오고 연합 뉴런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이동하는 뉴런을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는 거야. 원심성이라는 거는 나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원심력 이렇게 정보가 나간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어디로 나가냐면 얘가 이제 얘가 감각 뉴런이면 얘는 무슨 뉴런이겠니? 감각, 그렇지, 운동 뉴런이란 말이야. 운동 뉴런이 원심성 뉴런이고, 그러니까 얘는 쉬워. 감각기관의 감각 뉴런인데 운동 뉴런이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운동기관. 아니에요. 반응기관입니다. 그 안에 근육이라는 게 대표적인 반응기관이 있지. 요게 정보의 이동 통로야. 공이 날라온다. 눈으로 보고 뇌로 명령을 내리고 뭐 피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다시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을 타고 목 근육으로 가서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지? 그럼 이제 기능에 따라서 얘 세 가지로 나온다는 걸 알겠는데 각각의 뉴런별로 특징이 있지 않겠니? 그걸 이제 설명할 거라고. 구심성은 어떻고 연합은 어떻고 원심성은 이래요. 이런 것들. 이해했어? 간다. 순서대로 갈게. 우리 책은 구심성, 원심성, 연합인데 나는 요 순서대로 갈게. 구심성, 연합, 원심성. 상관없잖아. 정보 이동이니까. 구심성부터 보자. 구심성이 감각 뉴런이야. 요거 이해됐지? 얘는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들인 감각기관으로부터, 정보는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동 통로는 감각 뉴런, 구심성 뉴런이 되는 거지만, 혹은 다른 세포로 전달하거나 뭐 연결된 다른 세포가 있을 수 있잖아. 혹은 구심성 뉴런이 직접 자극을 받아들여 옆에 있는 연합 뉴런으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다만 얘는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가지돌기가 잘 발달돼야겠니? 축삭돌기가 잘 발달돼야겠니? 받아들이는 거. 가지돌기지. 축삭돌기는 보내는 거잖아. 아무래도 감각신경에서 혹은 감각기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 가지돌기가 길게 발달됐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요게 조금 신기한 건데 어떻게 생겼냐면 봐라 얘들아. 아까 선생님 뉴런을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린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은 얘만 특이하게 생겼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이해해? 그럼 이게 신경세포체잖아. 얘는 신경세포체가 어디 달려있니? 여기가 축삭돌기잖아. 축삭돌기 어딘가에 신경세포체가 있어요. 요거 이해돼? 그래서 밑에 여기 그림 보면 요게 신경세포체야. 축삭돌기 어딘가에 달려있잖아. 생김새가 다르다고. 뭐 이거 말고도 원래 뉴런은 생김새 다 달라.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만 배우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이 출제가 되면 어디가 가지돌기고 어디가 축삭돌기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뉴런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가지돌기, 축삭돌기 판단 내리려면. 예를 들어서 연합 뉴런이 여기에 연결돼 있대. 그럼 어디가 가지돌기고 어디가 축삭돌기야?
그렇지. 왼쪽이 가지돌기, 오른쪽이 축삭돌기가 되는 정보가 이렇게 갈 테니까. 근데 만약에 연합 뉴런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 있대. 그럼 어디가 가지돌기야? 여기가 가지돌기, 여기가 축삭돌기야. 구분 잘해야 돼. 이해됐어? 그 다음 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 감각신경, 구심성 신경. 그럼 이상하지 않니? 뉴런이 왜 신경이야? 뉴런이 왜 신경이냐고. 뉴런은 세포인데 왜 신경이라고 할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구심성 뉴런은 한 개예요. 엄청 길어. 그러니까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감각 뉴런 자체가 감각신경이야. 하나의 신경으로 되어 있다고. 요거 이해하냐? 그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다. 여긴 없지만. 알겠어? 그 다음 이제 연합으로 가보자. 연합은 구심성과 원심성을 연결하고 어디에 존재하냐면 뇌와 척수에 존재하는 거야.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죠. 구심성 뉴런으로부터 자극이나 신호나 정보를 전달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 결과에 따른 명령을 원심성 뉴런에게 주겠죠. 요거 이해돼? 근데 얘는 뭐가 다르냐면 잘 봐. 감각이랑 운동은 마리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근데 연합은 어때? 얘 민마리집이야. 마리집인지 민마리집인지도 아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돼? 얘는 뉴런을 구분하는 종류가 기능이기 때문에 마리집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냥 기능으로 나눴지 않니? 근데 마리집의 유무를 물어보기도 해. 일부. 감각과 운동은 마리집이고 연합은 민마리집이다. 요거 이해했어? 그 다음 이제 정보가 원심성으로 가지 않았겠니?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 운동신경 같은 얘기입니다. 연합 뉴런으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아. 근데 그 명령이 반응기관에 가는 명령이라서 반응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어려우면 그냥 명령이라고 해도 돼. 여기 책에는 반응명령이라고 되어 있어. 이해되지? 그래도 놀라지 말고. 그 다음에 근육과 같은 무슨 기관? 반응기관에다가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구심성 뉴런은 정보를 잘 받아야 되니까 가지돌기가 발달되어 있었지. 근데 얘는 잘 전달해야 되니까 뭐가 발달돼? 그렇지. 축삭돌기가 길게 늘어져 있어. 또 연합 뉴런으로부터 명령을 잘 받아야 되니까 명령을 잘 수행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지돌기보다는 신경세포자가 살짝 커. 정보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니?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전달된 흥분, 자극, 신호 등이 반응기관을 향해 이동함으로 나가잖아. 원심력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원심성 뉴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게 기능에 따른 구분입니다. 요거 이해했어? 적어보자. 물화생 손, 물화생. 2명? 경환쌤한테 듣지? 안 들어? 경환쌤한테 안 들어? 저한테 너 받았다고 그랬는데 너 아니야? 경환쌤. 경환쌤은 우리 학원에 없어. 너도 경환쌤한테 듣니? 지금 어디 나가 물리? 무게중심. 맞아?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뭔데? 무게중심 나갔다며. 알았어. 단원이 뭐야? 일단원이 뭔데? 안전. 화학. 화학손?
화학은 지금 어디 나가요? 뭘 나가고 있어? 돌림임 나오니? 돌림임 나와? 조졌네. 어? 교육과정 전전에는 물리에 있었고 그 전에는 빠졌고 다시 들어왔어. 근데 그게 원래 좀 물리에서 어려운 파트거든. 돌림임. 이거야 돌림임. 경첩 여기 달려있잖니. 손잡이가 왜 여기 있을까? 이게 돌림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 알겠습니다. 물리 하시는 분만 알면 돼. 그러니까 건축이나 어떤 설계를 했을 때, 너 물리 아니지? 설명할 필요 없죠. 그치? 그런 느낌이야. 너네는 별로 관심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너네 운동 안 좋아하니까 이 바벨 이렇게 있잖아. 바벨 뭔 줄 아니? 운동할 때? 뭐 데드나 스쿼트 할 때 쓰는 거? 거기다 이제 원판을 꼽잖아. 그 다음에 여기 거치대가 이렇게 있지 않겠니? 양쪽에 하나씩? 그랬을 때 원판이 뭐 2개, 3개 끼워져 있을 때 하나를 빼줬는데 안 넘어가는 2개 빼면 이로 넘어간다고. 그게 돌림임 때문에 그런 거야. 됐어. 무게와 거리의 세제곱 뭐 이게 반비라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 무게중심 배우는 거예요. 그지? 물리는 그게 1단으로 바뀌었구나. 화학은 그대로 몰인데, 그지? 좋겠다, 물리. 재밌는 거 배우네. 그래서 그 예전에 수능 문제 어떻게 나온 줄 알아? 이렇게 판이 있잖아. 그때 나도 물리 가르쳤으니까. 판이 이렇게 있잖아. 공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삐에로를 줘.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세웠을 때 무게중심이 많아서 안 넘어가는지 그거를 거리를 또 준단 말이야? 그게 19번인가 20번 문제였어요. 내 기억이 나 아직도. 건축물도 줘. 이렇게 건축물 주고 기둥 이렇게 세운 다음에 돌림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도 있어요. 재밌어. 뭐 그런 것들. 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죠. 손잡이가 왜 저기에 위치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저 끝쪽에 달려있으면 돌림일에 의해서 이 문역이 되게 힘들걸? 그지? 궁금하면 집에 가서 문고리 저기 달아봐. 문 여는데 한참 걸릴걸요? 큰일 나지 그럼. 손 날라간다 이제. 다 적었어? 무게중심 아직 못 잡았어? 내가 불러줘? 명령. 되셨어요? 넘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제목이 신경자극의 전도와 시냅스의 전달이었잖아. 전도를 배워야 되지 않니? 전도의 용어를 좀 배울 거야.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 소통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면 이런 거야. 전위라고 나와 있어. 전위. 전위가 줄임말이야. 전기의 그렇지 위치 에너지. 근데 이제 물리도 아닌데 전기의 위치 에너지 이러면 딱 듣는 순간 하기 싫어지잖아.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상대값이야. 절대값이 아니라 비교값이라고. 비교값. 비교값이라는 건 어떤 특정 기준값을 기준으로 측정값을 비교하여 나타낸다 이런 뜻 아니겠니? 그래서 어떻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냐면 되게 쉬워. 양이온수를 비교하는 거야. 양이온수. 또 양이온 나오면 이제 빡쳐서 양이온 종류 개 많은데 뭐지 이게 아니라 딱 2개밖에 안 나와. 아까 내가 지나가듯이 하나 양이온 얘기했다. 그래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주기율표 바로 밑에 나트륨 밑에 칼륨이죠. 이쪽이 알칼리 금속 쪽이잖아요. 11번, 19번. 안 하지만 화학을 안 하지만 통과는 보시잖아요. 수능으로. 알칼리 금속 쪽 나오잖아요. 어차피. 이해되지? 얘네 둘만 알면 돼. 근데 실제로 세냐? 그렇진 않아요. 너무 찐따지 세고 있으면 중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단순 비교는 할 수 있어. 맞냐 정냐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예를 드는 거야. 어떤 기준값이 있고 그 다음에 측정값이 있다고 하자. 얘를 기준으로 얘를 재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양이온수가 얘가
45인데 얘가 75만큼 있다고 하자. 누가 더 많어? 측정값이 더 많지? 그럼 양이온수가 많으면 어떻게 하냐면 방향성을 플러스라고 하고 전위가 높다라고 판단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 뭘 적어? 플러스를 적는 거야. 얼마만큼 크니? 그래, 플러스 30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만 이제 단위가 뭐냐면 전기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 차니까 미리볼트라고 합니다. 이해됐어? 어려운 거 아니야. 1볼트의 1000분의 1. 내가 어저께 다른 반에서 얘기하니까 세대 차이 오지게 나던데. 니네 매트릭스 아니 혹시? 몰라요? 옛날 영화인데. 알아? 그 영화 되게 재밌어. 나 대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봤는데 친구가 그거 보고 나서 나보고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 이해를 못 해가지고. 거기서는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거든? 근데 전기 에너지가 부족하잖아. 인간을 배터리로 써요. 왜? 인간에게서 미세 전류가 흐르거든. 지금 우리 몸에 흐르고 있어요. 미리볼트가. 몇 미리볼트가. 그 여러 개 모이면 전기 에너지 되겠지? 나중에 시간 나면 봐봐. 재밌어.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얘가 80인데 얘가 10이야. 그럼 누가 더 커? 기준값이 더 커. 그러면 전위가 낮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그럼 앞에 뭘 적어야 돼? 마이너스. 얼마만큼 작니? 70. 그 다음에 단위는 미리볼트 이렇게 적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흔히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면 양수음수인 줄 알아요. 양수음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수학이 아니잖아. 과학에서는 방향성이야. 물리도 마찬가지일걸. 요거 이해했냐?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 플러스 30mV를 만들 수 있는 기준값과 측정값은 무한대다. 맞아 틀려? 맞죠? 숫자 무한대로 만들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30 나오려면 얘가 20에 얘가 50이야. 그래도 30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측정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위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양이온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안 물어봐 얘들아 이런 건. 그냥 측정할 수만 있으면 돼. 많다 적다만 비교하면 되는 거라고. 납득했냐? 그러면 우리는 전위를 재는데 어떤 전위를 재겠냐? 막전위를 재. 우리 방금 뭐 배웠어? 뉴런. 뉴런의 세포 막전위를 재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 축삭도기 또 그려. 그럼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야. 우리가 궁금한 건 아니야 박이야? 그래 아니 중요해. 그럼 어디가 기준이란 얘기야? 밖이 기준이야. 얼마나 쉬워. 뉴런의 세포막 밖을 기준으로 뉴런의 세포막 안쪽의 전위를 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바깥쪽이고 우리가 측정하는 건 안쪽이다 이런 얘기야. 얼마나 쉽니? 똑같은 방법으로 쓰는 거야. 요거 이해됐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0mV다 이런 얘기는 뉴런의 세포 밖에 양이온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안쪽에 30. 그럼 얼마야? 부호 마이너스 70이죠. 만약에 90이고 20이야. 얼마야? 마이너스 똑같지. 그러니까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마이너스 70mV야.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의 양이온 수가 적은 거야. 납득했어? 계산 문제 이런 거 안 물어봐 절대.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 활동 전위를 발생시키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겨울이라서 옷이 좀 두껍지 않니? 근데 이제 생활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잖아. 근데 내 어깨 위에 머리카락이 빠졌어. 옷 위에 올라갔어. 느껴진다 손? 없죠. 왜? 활동 전위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자극이 신호가 온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걸 느낄 수 없을 만큼 자극의 세기가 약하다는 얘기잖아. 근데 내 어깨 위에 농구공이 올라왔어. 얘는 느껴 못 느껴? 일반적으로는 느끼겠지. 그런 건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느끼려면 그 자극의 세기가 최소한의 자극 세기 이상서부터 느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활동 전위를 발생시키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하고 아까 문제 보면 첫 번째 줄에 뭐라 적혀 있냐면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 적혀 있지. 그러니까 자극이 전달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세기는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풀 모든 문제는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반드시 줘야 돼. 그리고 1회여야 됩니다. 2회면 안 돼요. 그럼 복잡해져. 그리고 그런 문제는 없어. 한 문제 있다.
마더텅에. 근데 그건 한 문제밖에 나올 수 없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 요거 이해했냐? 이해했어? 적어봅시다. 뭐 요거 적어 놓을래?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참고가 되면 적어 놓으세요. 이런 뜻이야. 넘길까? 적어봐 얘들아. 재준이 문자 받았지? 금요일날 쉬는 거. 다 적었어요? 그래도 저번 주보다 적을 게 별로 없지 않니? 그지? 왜냐면 단원이 어려워서 그래. 굳이 여기서까지 많이 적을 필요 없잖아. 내가 다 적어놨잖아.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런의 세포막의 구조야. 요걸 알아야 이제 이온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어. 이제 이온의 이동이 나올 텐데, 요게 뉴런이고 세포막에 이러한 구조물들이 있어. 봤더니 얘네들은 뭐래? 그렇지, 통로지, 통로.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뭐래? 펌프야. 그러니까 세포막에 있는 구조물의 종류가 두 가지야. 펌프 또는 통로. 알아야 돼. 요거 이랬지? 그 통합학 때 배웠어. 촉진확산, 단순확산. 이 촉진확산 얘기하는 거야. 자세한 내용 또 2학기에 또 배울 거고. 봐봐. 펌프는 항상 작동합니다. 다시. 펌프는 뭐라고? 항상 작동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따 질문하면 또 틀립니다. 펌프는 어떻다고? 항상 작동한다. 이해되지? 항상 작동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야?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항상 작동하지. 요거 이해되지? 그럼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봐봐.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이동시킨대.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지. 부자연스러운 일을 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야? 안 쓴다는 얘기야? 쓴다는 얘기지. 니네 공부할 때 어때? 힘들잖아. 왜? 부자연스러운 일을 하니까 에너지 소모가 막대하지. 그게 졸리고 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써. 근데 생명과학에서 그 에너지가 되게 한정적이야. 나중에는 여러 가지 나올 텐데 여기선 딱 하나야. ATP. ATP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ATP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또 얘기해 줄 거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국에는 화폐 단위가 뭐야? 달러. 우리나라는 원. 생명체는 ATP입니다. 대부분의 생명체가. 요거 이해돼?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을 하냐? 봐봐. 이게 펌프다 얘들아.
나트륨이 여기가 저농도잖아. 저에서 고로 퍼내린다며. 어디로 퍼내려? 바깥쪽으로 퍼내린다. 방향성 기억해야 돼. 중요해. 그 다음 칼륨 봐봐. 칼륨 여기가 저농도인데 그러면 어디로 퍼내려야 돼? 그래, 얘는 안쪽으로 퍼내려야 돼. 그럼 생각해봐. 오히려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퍼내린다는 얘기는 바깥쪽은 늘 뭐가 고농도여야 돼? 나트륨이 늘 고농도여야 되고 안쪽은 누가 늘 고농도여야 돼? 칼륨이 고농도여야 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뉴런의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팎의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를 유지시키려는 거야. 유지시키려는 거라고. 언제나.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 없는 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예외가 없어요. 100개 문제가 나오면 99개는 농도 안 변합니다. 그 한 개는 지금 알 필요가 없어.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나오면 내가 얘기해 줄게. 요거 이해해? 그래서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야 돼. 바깥쪽은 뭐가 고농도? 나트륨이 고농도. 안쪽은 뭐가 고농도? 칼륨이 고농도. 결국 펌프의 역할은 농도 유지야. 이 농도를 유지해야만 자극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지. 이거 농도 유지 못하면 자극 전달 못해요. 전도 못한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겨울이잖아. 밖에 나가 안 나가? 어차피 근데 겨울 아니어도 학교에서도 안 나간다며. 그지? 나 밖에 안 가. 외워졌지? 나 밖에 안 가야 바깥쪽은 나트륨, 안쪽은 칼륨입니다. 뭐 이렇게 알려줬더니 뭐 고3 새끼들은 나바카란 이러고 있어. 내가 나바카란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나 밖에 안 가야. 알겠어? 나바카란도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바깥쪽은 나트륨이 고농도, 안쪽은 뭐가 고농도? 칼륨.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따 물어보면 또 틀린다. 잘 들어. 펌프 끝났어. 이제 어디로 가? 통로로 간다. 잘 봐. 나트륨 통로 2개, 칼륨 통로 2개야. 종류가. 실제 2개란 얘기 아니야. 개수는 엄청 많아. 요거 이래지. 근데 비개폐성은 어떤 얘기냐면 개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항상 열려있다는 뜻이야. 항상. 개폐성은 특정 조건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는 뜻이거든. 얘는 조건이 필요해. 여기까지 됐지? 이 중에 얘는 몰라도 돼. 얘는 몰라도 돼. 나머지 3개를 알아야 돼. 요거 이해했지? 설명한다. 통로는 봐봐. 펌프랑 다르지. 어디서 어디로 가? 고에서 저.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자연스럽지. 그러면 에너지 쓰겠냐, 안 쓰겠냐? 안 써. 얘 ATP 안 써. 근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지? 확산이라고 해요? 삼투라고 해요?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거다. 물은 용매야. 얘는 이온이잖아. 용질이지?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 1이지?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농도를 떠올려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 이온은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 바깥쪽이 뭐가 고농도였어? 그럼 바깥쪽이 고농도니까 나트륨 통로 열리면 바깥에서 어디로 가야 돼? 안으로 가야 된다. 펌프랑 통로는 반대예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지? 근데 이미 나밖에 안 가를 외웠잖아. 그럼 그거와 반대가 통로지. 이해됐어? 요번엔 칼륨 통로도 마찬가지지? 고에서 조로 확산이 일어나는 거야. ATP 안 써. 근데 이런 단어 주의해야 돼. 치사하게 이렇게 내요.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이 고농도기 때문에 유입 확산, 확산 유입되잖아? 그럼 얘는 확산 유출, 유출 확산이라고 해야 돼. 이거 단어 바꿔 치사하게. 꼼꼼히 봐야 돼. 얘는 유입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얘는 유출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됐어? 요거 이해됐냐? 그 다음 요거는 그냥 적어놔. 이따 설명할 거니까 얘는 분극 시에만 고려해. 바로 뒤에서 배울 거야. 얘는 탈분극 시만 작동해. 얘는 재분극 시에만 작동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네들은 문제로 나오면 괜찮아. 얘가 조금 어려워. 뒤쪽에 나올 거야 아마. 요거 이해됐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시험 문제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런 단어가 나와.
뭐 이게 전도가 일어나는 단계거든. 분극, 탈분극, 재분극. 뭐 분극 시에는, 탈분극 시에는, 재분극 시에는 세 시점밖에 없단 말이야. 그 시점별로 이온의 이동을 물어봐. 이온의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질문, 시기별로 이온의 이동은 없다. 1번, 2번, 있다. 3번, 시기별로 고려해 봐야 된다. 3번. 1, 2, 3번 중에 뭐가 답이야? 없다, 있다, 고려. 몇 번이야? 2번이야. 항상 있습니다. 항상. 왜죠? 펌프가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항상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온의 이동이 없다는 얘기는 펌프가 작동 안 한다는 얘기고 펌프 작동 안 하면 사람 죽은 거야. ATP는 세포호흡할 때 만들어지는 거다. 숨 안 쉰다는 얘기거든. 그럼 문제에서 서정구 학생 누구는 갑자기 숨이 멎었다. 펌프의 작동. 이렇게 안 물어본다니까 절대. 살아있는 생명체로 물어보지 무조건. 그러니까 펌프가 작동 안 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런 주 없이 특정 시기별로 세포막을 기준으로 이온의 이동을 물어본다면 그건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있는 거야. 근데 학생이 막 고려를 해. 탈분극엔 얘가 열리고 재분극은 얘가 열리니까 이 두 개만 고려하고 있는 거야. 펌프는 뭐라고? 항상 작동한다고. 내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항상 작동한다고. 납득했어?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서. 근데 이제 얘는 예외야. 또 이렇게 생각하면 선생님, 그럼 고려할 필요 없이 세포막에서 이온의 이동을 항상 있네요? 아니지. 아닌 곳이 있어. 시기가 아니라 장소가 있어. 우리가 배웠어. 그렇지. 마리집은 제외야. 왜? 거기에는 펌프가 작동하던 통로가 열리던 절연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물도 없을 뿐더러 이온의 이동이 있으면 안 돼. 절연체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배우면 펌프 작동하니까 항상 있지. 근데 거기 장소가 어디야? 마리집이면 안 돼. 얍실하게 이렇게 내. 뉴런 이렇게 있잖아? 여기다가 막 마리집 그리고 랑베 결정 그린 다음에 여기 하나 체크하고 여기 하나 체크하는 화살 조그맣게. 대충 배우면 시기별로 관계없이 항상 있으니까 얘를 물어봤는데 항상 있지 이렇게 동그라미 친다고. 마리집은 관계가 없어요. 요거 이해됐냐? 그 다음 두 번째. 농도는 변해 안 변해? 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했잖아. 바깥쪽은 뭐가 고농도? 나트륨. 나밖에 안 가니까. 그치? 안쪽에는 뭐가 고농도? 칼륨이 고농도. 이건 안 바뀐다. 얘기했어. 적어봅시다. 그리고 얘들아, 에너지를 써서 이동시키는 걸 능동수송이라고 한다. 에너지를 안 쓰는 건 수동수송에 확산하고 삼투가 있는데 수동수송이란 단어는 잘 안 써. 알겠지? 능동수송 나오면 에너지 쓰는 거다. 펌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옛날 선생님 또 능동수송 이런 단어 쓰니까.
다 적으셨죠? 넘깁니다. 이제 진짜 이제 전도 나가는 거야, 전도. 내가 아까 적어뒀듯이 전도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분극, 탈분극, 재분극. 순서 안 바뀌어요. 영원히. 순서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야. 분탈제, 분탈제. 이 순서입니다. 안 바뀌었다고 얘기했어. 그 중에 분극은 뭐냐면 자극을 받기 전 뉴런의 상태야. 더 쉽게 얘기하면 평상시 상태. 근데 니네 엘니뇨 라니냐 기억나냐? 엘니뇨 라니냐 할 때 엘니뇨 라니냐가 중요해? 평상시가 중요해? 그래, 얘도 평상시가 중요해. 분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분극이란 뜻은 뭐냐면 극성이 나뉘었다는 얘기거든? 극성이 나뉘었다는 얘기는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이게 분극이거든. 그 원인이 중요한 거야. 요거 이해했냐? 그 원인을 세 가지 배웁니다. 봐봐. 과학자들이 어떻게 분극을 측정했냐면 이런 거야. 막전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바깥쪽을 기준으로 어디를 잰다? 안쪽을 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전압계를 이용해서 양이온수를 비교해 봤더니 마이너스 70이래. 무슨 뜻이라고?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의 양이온수가 얼마만큼? 70만큼 적다. 이런 뜻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결론이 바깥쪽보다 안쪽 양이온수가 적어.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변하면 분극에서 벗어나는 탈분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재분극으로 돌아가는 거야. 얼마나 쉬워. 분극을 잘 알아야겠지. 간다. 근데 이미 몇 가지를 알아요. 봐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이미 다 설명했어. 막단백 조제, 그게 통로하고 펌프라고. 그래서 그 밑에 통로와 펌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에너지 쓴다고 그랬지? 그럼 너네 알다시피 에너지가 방출되려면 동환이 이환이. 이화잖아. ATP를 분해하여 이런 뜻이라고. 이화해야 되니까. 이게 돼? 나중에 배워. 뭐 ADP야 무기인사 이런 거 배울 거야. 에너지를 이용해서 나트륨을 어디로 내보낸다고 그랬어? 바깥쪽으로. 그러면 칼륨은 어디야? 안쪽으로 퍼내린다고 얘기했지? 그러므로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바깥쪽이 안보다 높죠. 칼륨은 바깥쪽보다 안이 더 높아야겠지? 이해되냐? 얘기했다. 그 다음 내가 아까 여기서 비계폐성 통로 중에 이게 항상 열려있는 거라며. 칼륨만 고려해. 칼륨만. 요거 이해돼? 그래서 봐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왜 양이온 수가 바깥쪽이 안쪽보다 많냐?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번호 매기는 건 순서가 아니야. 이래지 저기 나와 있는 서술 순서야. 뭐 중요한 순서가 아니란 얘기야. 첫 번째가 나트륨 칼륨 펌프야. 여기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 줄게. 바깥쪽으로 3개 퍼내리고 안쪽으로 2개 퍼내려.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어. 이 막단백질의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2학기 때. 그럼 시간이 지나 개수가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지지. 3개 2개 3개 2개니까 하나씩 점점 많아질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나중에는 100개로 벌어지겠지. 요거 이랬어? 두 번째가 뭐냐면 비계폐성 통로 중에 칼륨이 일부 열려 있어요. 그럼 칼륨은 어디가 고농도라고 그랬어? 나밖에 안 가. 어디야? 안쪽이 고농도야. 그럼 양이온이 어떻게 되겠어? 바깥쪽으로 세워져 나가. 이게 두 번째 이유야. 쉽지?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뉴런의 세포막 안쪽에 어떤 단백질이 있거든? 근데 그 단백질이 음전하를 띄어요. 이렇게. 그럼 얘도 양이온은 아니지만 양이온 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겠지. 음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해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의 막전위가 70 정도 낮은 거야. 평상시에. 요걸 유지하고 있다고. 요거 이해했냐? 이게 분극이야. 얼마나 쉬워.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느낌이에요. 요거 이해했니? 그래서 나머지 보면 휴지 상태에 칼륨 통로가 일부 열려 있어서 칼륨이 안으로 바깥으로 확산되지만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 비계폐성 통로 있는데 우리는 고등학생이라 고려하지 마. 문제 풀 때. 요거 이해돼? 그리고 나서 확산되지 못하고 세포 안에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이 세포 밖보다 안에 더 많이 존재해. 그러면 결국 세 가지 이유.
나트륨 칼륨 펌프,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 두 번째, 열려있는 칼륨 통로. 세 번째, 음전하를 띤 단백질 때문에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했지? 이게 분극이라고. 그래서 세포막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많아. 나트륨. 이거 물어본다잉? 안쪽에 많아. 칼륨입니다. 얘 찾으라고 해. 문제에서. 이 숫자 그대로 나온다. 요거 이해했지? 그래서 분극 상태는 평상시래매. 평상시는 자극이 오기 전 쉬고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그거를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휴지전이. 쉬고 있을 상태. 분극 시의 막전이. 그 값이 얼마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70입니다. 여기까지 했어? 요거 적어야 되나? 어차피 여기 똑같은 이유 있으니까 세 가지. 그치? 그래서 뭐 펌프, 통로, 막단백질 요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해되셨죠? 적어봅시다. 이게 분극이야. 다 적었어요? 넘깁니다. 이제 분극 배웠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탈분극, 재분극 갑니다. 분극 다음부터는 쉬워.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탈분극이란 건 뭐냐면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뭐죠? 역치.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진 뉴런의 부위에서 원래 휴지전이로 유지가 됐다고 마이너스 70으로 그러던 게 갑자기 막전이가 상승하는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쉬워. 봐봐. 분극이 마이너스였지. 그럼 탈분극은 그대로 마이너스란 얘기야? 방향성이 바뀐다는 얘기야. 바뀐다는 얘기야? 플러스로. 그럼 잘 생각해봐. 플러스로 바뀐다는 얘기는 양이온이 증가했다는 얘기고 양이온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근데 어차피 펌프는 아니잖아.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있으니까. 결국 통로인데
나트륨 아니면 칼륨인데 누가 열려야 양이온이 들어올까? 칼륨이야? 칼륨은 안쪽이 고농도인데 열리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텐데 나트륨이 열려야 돼.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바깥쪽이 나트륨이 고농도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겠지. 이게 끝이야. 탈분극은. 얼마나 쉬워. 결론이 뭐야? 역지사의 자극을 받으면 자극을 받은 부위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에 대한 뭐가 커지냐면 막투가도. 막투가도는 뭐냐면 뉴런의 세포막을 기준으로 드나드는 정도야. 그러니까 방향성에 관계없이 이동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막투가도다. 계속 나와. 나트륨에 대한 막투가도가 커지고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확산되겠죠. 이해됐냐? 그러면서 막전이가 상승하는 것을 탈분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된다고. 얼마나 쉬워. 분극에서 벗어난다. 탈분극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야 자극을 느끼지. 변화가 생기니까. 그러려고 농도 유지하는 게 펌프라고. 요거 이해돼? 안 끝났어. 해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봐봐. 펌프는 항상 작동하는 거야. 그림이 없어도. 알겠냐? 근데 아까 열려있는 칼륨 통로는 닫혔어. 그럼 뭐만 열려? 나트륨 통로가 열려. 근데 나트륨은 바깥쪽이 고농도, 안쪽이 저농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유입 확산돼야 된다고. 그럼 안쪽에 양이온 수가 많아짐에 따라 막전이가 어떻게 되겠어? 상승한다. 이런 얘기야. 요거 이해했니? 그럼 질문. 윤.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왔잖아. 나트륨 이온은 안쪽이 고농도야, 바깥쪽이 고농도야? 나트륨 이온 들어왔으니까. 이렇다고. 내가 농도 변한다고 했어, 안 변한다고 했어? 안 변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얘들이. 내가 분명히 여러 번 이 농도는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오면 안쪽이 고농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 아닐까? 나트륨 이온 들어왔는데. 얘들아 봐봐. 내가 지금 뭘 썼어? 확산. 확산이라는 건 고에서 저로만 일어나는 거지. 그럼 양이온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펌프가 작동해서 농도차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늘 어디가 고농도여야 돼? 바깥쪽이 고농도여야 돼. 농도차가 유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확산이 되는 거야 지금. 통로에 관계없이 펌프가 작동하기 때문에. 요거 이해했냐?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해봐. 엄밀히 얘기하면 분극, 탈분극 두 시점이 있다고 하자. 여기가 이해했지?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야. 나트륨 이온의 박안을 비교하는 거야. 숫자는 내가 임의로 정한 거다. 알겠어? 예를 들어서 150에 20 있다고 하자. 분극 시에. 바깥쪽이 더 많았을 테니까. 탈분극이 되면 들어왔지? 들어오면 뭐 안쪽이 50, 그럼 얘는 12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농도가 유지가 될 거라고 들어와도.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달라져. 잘 봐. 분극 전 나트륨 이온의 안쪽의 농도보다 탈분극 시 안쪽의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고농도다. 맞아 틀려?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런 말 없이 안쪽이 고농도다. 이러면 틀려요. 문제 잘 읽어야 돼. 90%는 안 변해. 근데 이렇게 막 기준점을 주면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이건 할 수 있잖아. 그 다음 그래프 보자. 봐봐. 여기까지가 분극이고 이게 휴지전이야. 이해됐니? 마이너스 70으로 유지되는 구간. 이렇게. 요거 이해되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극을 딱 때렸지 않니? 그리고 나서 막전이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치? 근데 이상해.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막전이가 급격히 상승하거든.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뀐단 말이야? 이유가 뭘까? 모르겠구나. 설명해 줄게. 처음 배우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이 값이 50 정도로 주거든요. 마이너스 50. 요 값이.
역치 미만의 자극일 때는 나트륨 통로가 천천히 열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50 미만의 값에서는 천천히 열리는 거야. 근데 50이 딱 되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역치 이상의 자극인 거야. 이해돼? 예를 들어서 나트륨 통로가 100개 있다고 한다면 역치 미만의 자극에서는 10개가 열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실제 개수 나도 몰라. 이해돼? 근데 역치 이상의 자극이 딱 되는 순간 나머지 90개가 빠르게 열립니다. 빠르게. 한꺼번에. 요건 알아야 돼. 아, 나트륨 통로는 성격이 급하구나. 요거 이해돼? 그래서 어디까지 상승하냐면 플러스 35나 플러스 30까지 상승합니다. 상관없어. 얘는 변해. 얘는 안 변합니다. 마이너스 70은.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막전이 상승한 요거를 탈분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물론 이것보다 살짝 올라가도 탈분극이긴 해. 이건 정상적인 탈분극. 요거 이해했냐? 그 다음 이제 뭐 가야 돼? 재분극 가는 거야. 그럼 쉬워. 막전이가 상승했잖아. 다시 분극으로 재분극 되려면 막전이가 어떻게 돼야 되니?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지. 막전이가 다시 하강하는 현상을 재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이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펌프 끝났지? 항상 작동하니까 나트륨 통로 썼지? 이제 뭐만 남았어? 칼륨 통로가 열리는 거야 이제. 요거 이해했니?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이제 닫히고 닫혀있던 뭐가 열렸다? 칼륨 통로가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칼륨은 어디가 고농도야? 안쪽이 고농도지. 그럼 칼륨 통로가 열리면 안에서 어디로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안에 있던 양이온이 빠져나가니까 높았던 막전이가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양이온수가 감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재분극이야. 얼마나 쉬워. 분극이 제일 까다롭지 뭐. 그 앞에 약간 서두가 길지. 알아야 될 게 좀 있으니까. 요거 이해했니? 그래서 칼륨 통로를 통한 막투가도. 막투가도가 증가하겠지. 이동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야. 막투가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안에서 바깥으로 가던 밖에서 안으로 가던 이동의 방향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동량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 막전이가 하강하는 재분극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나트륨 통로는 한꺼번에 열린다고 했잖아. 내가 이 얘기 왜 할까? 칼륨 통로가 성격이 비슷해서 반대라서. 그럼 칼륨 통로는 어떻게 되냐?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혀요. 뭐 천천히 열리는 건 그렇다 쳐도 천천히 닫히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휴지 전이가 마이너스 70이어야 되잖아. 근데 천천히 닫히다 보니까 내가 원래 원하는 마이너스 70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70보다 더 올라가겠니? 내려가겠니? 내려가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과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더 내려가. 중간 어디쯤에. 그게 어디냐면 여기야. 봐봐.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안쪽이 고농도, 바깥쪽이 저농도이기 때문에 유출 확산됩니다. 그러면 양이온 수가 줄어들면서 막전이는 하강하겠지. 마찬가지로 칼륨의 농도는 바깥쪽이 고농도야, 안쪽이 고농도야? 칼륨 빠져나갔잖아. 그래도 안쪽이야. 안 변해. 당하지 말라고 이런 거에. 알겠어? 그 다음 그래프 봐봐. 하강하고 있지 않니? 근데 봐봐. 요 구간. 요 구간은 마이너스 70. 여기까지가 이제 재분극일 텐데. 이렇게가 재분극. 여기까지 재분극이란 말이야. 근데 요 구간에서 더 낮아지잖아. 마이너스 70보다. 그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80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이건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쓸 거예요. 얘랑 얘 플러스 30, 플러스 35. 얘네 둘 값은 나중에 쓸 거야. 지금은 왜 그러지 몰라도 돼. 그냥 나중에 쓴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 그리고 요게 재분극이다. 요 정도만 알면 되고 과분극은 그러면 분극이야, 탈분극이야, 재분극이야, 다른 시점이야. 얘 재분극이야. 재분극이 하나의 시점에 불과하다고.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 과분극은 재분극이 되는 어느 한 과정일 뿐이야. 다른 과정이 아니라. 이유는 칼륨 통로가 천천히 닫혀서 그래. 이런 얘기라고. 요거 이해했냐? 무슨 말인지. 요거 잘 적어 놓으시고. 그지? 요거 적고 빈칸 보여줄게.
아, 여기만 좀 확대해 줘야 되나? 이렇게. 어디요? 아, 전체가 100개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 10개 열렸으면 나머지 90개가 이때 열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치 이상의 자극이 돼야 많이 열린다는 뜻이야. 숫자는 나도 몰라. 너네가 이해 못할까 봐 예시를 드는 거야, 숫자로. 류현진, 생명 개인 선택했어? 통합학 할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그죠? 사탄도 외울 게 많을 텐데. 아직 인강을 안 봤어? 언제 하려고? 두 과목이잖아. 추천? 그래? 아니 그냥 그 맛보기 영상 보고 네가 판단 내리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나랑 잘 맞겠다, 안 맞겠다? 본인이 알잖아. 아 그래? 나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느 사이트 가나? 선생님도 대성이랑 내가 다 보거든요? 내가 내 돈 내고? 나는 뭐 과학만 보는 게 아니라 심심하면 국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수학도 봐요. 근데 이제 뭐 다 잘 가르쳐? 그렇지 않나? 근데 아무래도 유료가 좀 더 잘 가르치긴 하지. EBS는 무료인데 못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 받고 하는 거랑 공짜랑은 느낌이 다르지. 그잖아. 돈 받고 하는 일을 뭐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 도태되거든요. 시장에서 나가리 돼요. 이제 밑에 보여줘야 되냐? 맞아? 밑에 별 내용 없죠. 보고 괜찮은 선생님 하면 되지. 요즘은 이쁘고 잘생긴 선생님도 엄청 많아요. 진짜인데? 아니 유튜브로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여자 선생님인데 춤을 추던데? 사회문화 선생님인데? 아이돌 춤을 추더라고서 이게 맞나? 그럼 난 어쩌라는 얘기지? 뒤에 빈칸 볼까 이제? 대성은 패스가 30만 원대고 메가는 50만 원대라 그냥 패스 끊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돈이 부담되면 대성 30만 원 끈 다음에 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강좌 하나당 10몇만 원씩 할걸요? 그지? 그럴 바에는 그냥 패스 끊고 1년 내내 편하게 보는 게 낫지 않나? 거기서 뭐 사회문화 듣든 생일을 듣든 국어를 듣든 영어를 듣든 물화생을 하든 골라 보시면 되지 뭐. 과목별로 뭐 두세 명은 있을 텐데. 정 안 되면 EBS도 괜찮아. 휴지전이로 화강. 내가 불어줄게. 휴지전이로 화강. 저거. 칼륨의 확산은 증가한다. 칼륨의 거기 아니야. 나 밑에 거 봤어. 칼륨의 확산 여기. 네가 손으로 가려서 거기 빈칸 안 보였어. 칼륨의 확산.
여기까지 이해했니? 괜찮죠? 뒤에 한 페이지만 더 끝내자 이제. 그래 현준아 힘내봐. 넘긴다잉?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울 거냐면 활동전이. 내가 이제 얘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 활동전이. 활동전이랑 이제 흥분의 전도 할 텐데 활동전이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활동전이란 휴지전이 상태, 분극 상태인 뉴런의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막전이가 어떻게 되니? 그래, 막전이가 빠르게 상승하고 하강하지? 이러한 막전이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고? 활동전이. 너무 쉽잖아. 분탈제 만들어지면 활동전이가 됐다 이런 뜻이라고. 얼마나 쉽니? 그래서 활동전이란 막전이가 상승하고 하강하는 이 분탈제의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활동전이의 크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아, 이게 활동전인 건 알았단 말이야? 활동전이가 발생했다는 거 알았는데 크기는 뭐냐? 휴지전이로 시작해서 최대로 상승하는 이 구간이 활동전이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몇 미리볼트야? 전체 구간이 몇 미리볼트냐고. 70, 마이너스 70부터 플러스 30. 100이죠, 100. 더해야지. 마이너스 70부터 플러스 30이니까. 그지? 이게 휴지전의 크기다. 그럼 또 이제 유연어 같은 애들이, 선생님, 과분극이 마이너스 80인데 마이너스 80부터 플러스 30까지 110 아닙니까? 이러면 조지는 거야. 왜? 모든 뉴런은 분극으로 시작하지 과분극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휴지전이에서 최대까지 변하는 이 구간의 값이 활동전이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납득했어? 이게 활동전이야. 요거 이해했지? 그 다음 이제 흥분의 전도를 보자. 우리가 방금 배운 분탈제가 흥분의 전도야.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이동하냐? 활동전이가 일어나면 일정 시간 뒤에 그 지점과 가까운 지점에서 다시 활동전이 발생하고, 이처럼 활동전이가 발생해서 흥분이 뉴런 내에 이동하는 현상을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경기장 가봤다 손 높이 들어. 너 안 가봤어? 너 무슨 경기장 갔어? 야구. 너는? 하키? 좋아. 하키. 너는? 축구? 너 안 가봤어, 윤현우? 그러면서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안 가봤어? 너도? 야구장 너 가봤지? 안 가봤어? 재밌는 친구인데? 너도 안 가봤어? 니들 뭐해 도대체? 좋아. 그러면 TV로 본 적은 있지? 야구장을 가던 축구장을 가던 농구장을 가던 하키장을 가던. 나 하키장 가봤어. 내 사촌 형이라고 해야 되냐? 나랑 동갑인데 걔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였거든. 그래서 몇 번 가봤어요. 재밌더라고 경기. 여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왜 가니 거기? 왜 갈까? 보러 가는데 이제 그건 대부분 남자고 경기의 운영 방식을 모르거나 그냥 끌려가거나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 대부분 첫 번째 이유가 뭘까? 그렇지. 응원도 있고 뭐 먹으려고? 거기서 파는 치킨, 피자, 햄버거. 그 다음에 이제 어른 되면 맥주겠죠? 첫 번째 보통 먹으러 간다고. 거기서 파는 음식. 두 번째가 이제 응원이야, 응원. 응원이 신나니까 경기의 방식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응원 방식이 뭐 있니? 니들이 아는 응원 방식. 어디에서나 쓰는. 봐. 소리 질러야지. 근데 소리를 어떻게 지르냐. 봐봐. 선생님, 응원단장. 요거 이해됐어? 내가 치어리더. 됐어? 치마 입히지 말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워 하면 어떻게 돼? 니네가 워 하면서 일어나지. 그러면서 얘가 일어났다 앉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앉고. 이걸 뭐라고 해? 파도 타기. 그게 이제 응원의 묘미 아닙니까? 흥분의 전도가 파도 타기야. 잘 봐. 그게 무슨 말이냐? 뉴런의 축삭두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가운데다가 자극을 줬다고 치자. 여기다가 이렇게 자극을 줬어. 여기는 싹 다 분극 상태다. 그지? 자극이 아직 안 왔으니까 자극이 왔어. 자극을 준 부분은 분극 다음에 뭐로 변해야 돼? 그렇지. 여기가 탈분극이 되는 거야.
하지만 주변은 아직 뭐야? 분극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극을 준 부분이 일어났어. 근데 그 뒤에 사람 일어나면 돼, 안 돼? 그럼 파도 타기 실패한 거지. 얘가 앉아야 일어나야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 주변은 아직은 분극 상태야. 이렇게. 납득했냐? 근데 탈분극인 데가 이제 재분극으로 변했겠지? 그러면 그 양옆이 뭐로 변해야 돼? 그래, 탈분극으로 변해야 됩니다. 자극이 이제 이동한 거야. 옆으로. 요거 이해되지? 하지만 그 옆은 아직도 뭐야? 그래, 분극 상태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더 흘렀어. 그러면 재분극은 뭐로 변해야 돼? 다시 분극으로 가야겠지? 탈분극인데는 뭐로 변해야 돼? 재분극으로 변해야 될 거고, 분극인데는 뭐로 변해야 돼? 탈분극으로 변해야 된다. 이게 흥분의 전도야. 자극에 가까울수록 전도는 빨라진다. 이런 뜻이라고. 이거는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두고두고 씁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야 돼. 뉴런 내에 흥분의 이동 속도는 동일하고 선생님이 제시한 분탈제가 일어난 구간은 등간격이어야 됩니다. 거리가 똑같아야 돼. 그래야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거리가 다르면 달라집니다. 가까운 데는 탈분극이고 먼 데는 아직도 분극이겠지? 그런 걸 나중에 계산을 할 거라고. 요거 납득했냐? 이게 흥분의 전도야. 활동 전이와 흥분의 전도. 이해했지? 요거 먼저 적을까? 근데 이거 뭐 사실 적는다고 하기에는 뭐 니들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순서대로 변하는 건데 뭐 분탈제. 그지? 잠깐만 얘들아 미안해. 그럼 봐봐. 자극의 전도가 일어났어. 축삭독이 한가운데서 그러면 한 방향이야 양방향이야? 항상 양방향이다. 전도는 양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거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중요해. 중요하다. 얘기했어 선생님이. 가운데를 벗어난 것 같은데 시연아? 알았어 해. 어? 그렇지. 뒤에 빈칸 볼까요?